오늘은 포르쉐 박스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미드십 2인승 로드스터인 박스터는 지금까지 4세대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포르쉐에서 가장 작고 저렴한 막내인데요. 형 911을 위협하는 아주 뛰어난 운전재미로 유명하죠. 자, 그럼 이 박스터가 그동안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간략하게 짚어보시죠. 1세대 박스터는 1996년에 태어났습니다. 1세대 박스터가 등장하기 직전 포르쉐는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었는데요. 이 난간을 해결하고자 포르쉐는 토요타에 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흑역사이긴 하지만 덕분에 생산 효율을 높이고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면서 경영 정상화를 앞당기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을 헤치고 태어난 박스터는 말 그대로 대박을 칩니다. 포르쉐의 상징과도 같은 수평다형 엔진을 차체 중앙에 넣은 소형 로드스터는 오픈 에어링의 즐거움과 뛰어난 핸들링을 조화시켰다며 호평을 받았죠. 오늘날 포르쉐를 아주 잘 나가는 브랜드로 만드는 초석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동안 포르쉐는 911에만 편중된 인기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박스터가 이 고민까지 한 번에 해결을 했으니 정말 대단한 모델이 아닐 수가 없죠. 1세대 박스터는 데뷔 당시 204마력을 발휘하는 2.5리터 6기통 자연흡기 수평대형 엔진을 달고 나왔다가 1999년에는 2.7리터로 배기량이 커지면서 220마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253마력을 내는 3.2리터 박스터 S도 추가됐죠. 1세대 박스터보다 2년쯤 뒤에 등장한 996-911, 여기서 996은 코드네임이죠. 이 996-911과 비슷한 헤드램프, 요즘 박스터에 비하면 작은 옆구리가 상당히 이채롭습니다. 2세대 박스터는 2004 파리 모터쇼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박스터 성공에 힘입어 2세대부터는 쿠페 버전인 카이맨도 추가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카이맨이 박스터보다 살짝 한 반등급 정도 위에 자리했었습니다. 2세대 박스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출력이 조금 오르는 정도였지만 2008년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기술적 진보가 더해졌습니다. 먼저 기본형인 박스터의 엔진 배기량이 2.7리터에서 2.9리터로 늘면서 255마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전 이미 배기량이 3.2에서 3.4로 커진 박스터 S는 직분사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출력이 310마력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다가 박스터에는 처음으로 PDK를 선택 사양으로 고를 수 있게 됐죠. 이 PDK가 뭔지 아세요? PDK가 뭐냐면 포르쉐 더블 커플러. 다시 할게요. 진짜 이렇게 읽어. 알았어요. 포르쉐 더블 커플러의 약자라는데 이게 그 포르쉐 듀얼 클러치라는 뜻이래요. 도입 시기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 살짝 늦은 감이 없지 않았지만 압도적인 성능으로 등장과 함께 불만을 싹 잠재웠죠. 2012 제네바 모터쇼에서 포르쉐는 3세대 박스터를 무대에 올립니다. 뼈대부터 디자인, 엔진까지 새롭게 변했다고 하는데요. 3세대 박스터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차체 강성이 약 40%나 올라갔고요. 휠베이스도 60mm 더 길어졌습니다. 이 디자인은 날카로운 선이 슬쩍 추가되고요. 굴곡은 좀 더 입체적으로 바뀌었죠. 특히 혼자 띡 박혀있던 옆구리 흡기구가 3세대부터는 캐릭터 라인과 이어졌습니다. 리어램프 방향 지시 등과 하나 된 리어 스포일러는 센스가 엄청났죠. 기본형 박스터의 배기량은 다시 2.7리터로 낮아졌지만 출력은 265마력을 내 10마력이 늘었고 박스터 S는 2세대와 같은 배기량에 5마력 높아진 315마력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포르쉐 토크 벡터링과 스포트 크로노 패키지를 선택 사양으로 마련해 보다 화끈한 운동 성능을 이뤘습니다. 2014년에는 박스터 S에 이어 최상위 트림이죠. 박스터 GTS까지 추가됐습니다. GTS는 박스터 S와 같은 엔진을 얹고 330마력을 발휘했죠. 그리고 박스터 S에서는 선택 사양이었던 장비를 기본으로 적용했습니다. 자, 마침내 4세대 박스터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4세대 박스터는 2016년에 첫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박스터와 카이맨 모두 이름 앞에 918 맞죠? 918이 뭐야? 918도 있어.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나 봐. 718. 차값이 한 5배 나갈걸? 이번에는 박스터와 카이맨 모두 이름 앞에 718을 붙이기 시작했죠? 네. 718부터는 카이맨과 박스터가 차체 형태만 다를 뿐 파워트레인이 완전히 똑같아졌습니다. 아까 그 카이맨이 박스터보다 한 반등급 조금 더 위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718부터는 완전히 평준화돼 버린 거죠. 718의 가장 큰 변화는 뭐니 해도 엔진이죠. 그동안 써왔던 6기통 자연흡기를 버리고 4기통 터보로 갈아 끼웠습니다. 포르쉐의 4기통이 웬 말이냐며 반대도 심했지만 포르쉐가 또 터보에 일가견이 있는 브랜드잖아요. 허투루 만들었을 리가 없겠죠? 718에 들어간 4기통 터보 엔진은 박스터가 2리터,
박스터 S가 2.5리터입니다. 이전 세대보다 700에서 900cc 정도가 줄어든 셈인데요. 반면 출력은 각각 300마력, 350마력을 내니까 35마력이나 높아진 셈이네요. 4세대 박스터도 3세대와 마찬가지로 최상위 GTS 트림을 더했습니다. 바로 저희가 이번에 만나볼 모델인데요. 718 박스터 GTS의 자세한 디자인 설명은 이광한 기자님과 함께 알아보시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982 박스터로 진화를 했습니다. 982는 코드명이고요. 얘네부터는 이제 앞에 718이 붙기 시작했죠. 718은 그냥 모델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982 박스터 GTS의 981 모델과 차이점, 그리고 또 일반적인 박스터 S와의 차이점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이전 세대 모델, 그러니까 981보다는 조금 더 삼각형의 형태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이 아래쪽 면이 넓어지면서 기존에는 조금 더 위로 길다란 형태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는 GTS 모델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 플라스틱 파츠도 검정색으로 틴팅이 되어 있고요. 헤드램프를 닦아주는 노즐 꼭다리도 원래는 크롬인데 지금 얘는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범퍼를 봅시다. 그냥 일반적인 박스터 S 모델은 이 인테이크 홀 가운데를 지나는 이 부분이 차체 색깔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얘는 GTS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퍼 전체를 아우르는 검정색 파츠로 싹 둘러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앞모습을 조금 떨어져서 보면 훨씬 더 이 주둥이 쪽, 입 쪽이 훨씬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 그러니까 981 박스터 GTS 모델도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걔도 일반적인 박스터 S 모델과는 달리 플라스틱 파츠를 썼었는데 이렇게 검정색 파츠가 지나가고 차체 색깔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982 박스터 GTS를 넘어오면서는 전부 그냥 검정색 파츠만 쓰게 된 거죠. 이 주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선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포르쉐가 이렇게 날카롭게 철판을 접어놓은 요런 정도의 선을 잘 쓰지 않는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예전 포르쉐를 보면 정말 다 둥글둥글한 면만 썼었는데 981 박스터부터는 나름 철판을 접어놓은 이렇게 날카로운 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을 지금 981은 물론이고 982도 그대로 물려받았죠. 초보 자동차 디자이너들 혹은 학생들이 자동차 스케치를 하면서 가장 쉽게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를 유선형으로 그린답시고 너무 둥글둥글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실제로 차로 옮겨 놓잖아요. 그러면 차가 너무 뚱뚱해 보이고 막 부하게 부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와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 동글동글한 면만 쓰진 않는데 911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패키징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렇게 날카로운 선을 전혀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날렵해 보이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죠. 911을 이렇게 딱 보시면 엔진, 사람 타는 공간, 그 다음에 바퀴, 딱 그거 빼고는 최대한 압축해서 패키징을 했기 때문에 동글동글한 면만 쓰더라도 절대 뚱뚱해 보이지 않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박스터나 그리고 최근 나오는 포르쉐 신모델들을 보면 동글동글한 와중에 이런 날카로운 선들을 적재적소에 조금씩 추가를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보이죠. 그래서 이전 세대 모델들보다 이런 선이 딱 들어감으로 인해서 차가 이렇게 딱 떨어져서 보면 훨씬 더 텐션이 느껴져요. 기본형 박스터나 박스터 S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은색 보통 디자인의 휠이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얘는 GTS이기 때문에 20인치 카레라 S 블랙 세틴 휠이 들어가는데 하이글로시 블랙과 또는 매트 블랙 딱 그 중간쯤의 빛을 은은하게 반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PASM 서스펜션도 지금 GTS만을 위해서 하체가 10mm, 그러니까 1cm 좀 더 낮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차가 노면에 딱 엎드려 있는 그런 느낌이 잘 살아나죠. 사실 1cm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체적인 차를 놓고 보면 느낌이 달라요. 자, 브레이크 디스크 지름은 330mm고요. 붉은색 포피 캘리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 브렘보에서 가져온 거일 텐데 브렘보 거를 썼다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네 회사 이름을 조금 더 넣죠. 포르쉐 정도 되면 브렘보보다는 포르쉐 이름값이 더 높기 때문에 포르쉐를 딱 써놨습니다. 이 캘리퍼가 보통은 앞쪽에 피스톤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4P, 2P, 2P, 1P 뭐 이런 구성을 하는 게 보통인데 얘는 재미있게도 4P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엔진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동 시에 무게 배분이 다른 차들과는 좀 달라서 뒤에도 4P 캘리퍼를 장착을 한 걸로 보여져요. 이전 세대 981 박스터는
이 기둥이 하나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었지만 982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기둥이 둘로 나눠져 있는 스포츠 디자인 사이드미러를 갖게 됐습니다. 911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이 이 기둥이 하나로 되어 있는 그냥 노멀 디자인인데 거기에다가 40만 원을 추가를 하면 이 기둥이 둘로 되어 있는 스포츠 디자인이 적용이 되고요. 이 박스터는 재미있게도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기둥이 두 개로 되어 있는 스포츠 디자인 사이드미러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딱 여기 엔진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엔진이 필요로 하는 공기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여기 흡기구가 딱 자리를 했죠. 이전 세대 모델 981은 흡기구를 가로지르는 이 날개가 하나였었는데 982로 넘어오면서 두 개로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GTS 모델은 그 GTS만의 좀 더 사나운 느낌 이런 걸 잘 부각시키기 위해서 휠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뒤에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 레터링도 그렇고 전부 검정색 장식을 많이 썼어요. 자, 그리고 루프도 지금은 접혀 있습니다만 얘를 닫아보면 이것도 차급에 따라 차이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뭐 미니 정도만 돼도 차 가격이 얘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잖아요. 그런 모델들을 보면 지붕을 가로지르는 와이어들 사이로 이렇게 축축 꺼져 있는 그 와이어의 형태가 바깥으로 이렇게 딱 봐도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 포르쉐 정도 되면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쭉 떨어져서 여기까지 마치 그 쿠페의 지붕을 보는 듯한 매끈한 라인을 잘 보여주죠. 그리고 만져보면 실제로도 안에 패널들이 상당히 두껍게 들어가 있어서 방음 성능도 훨씬 더 뛰어나죠. 자, 이번에는 엉덩이입니다. 제가 왜 굳이 엉덩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너무너무 섹시하기 때문이죠. 아, 근데 진짜로 그 포르쉐 정도 되면 뒷모습이라고 하기보다 엉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더 어울릴 정도로 너무너무 섹시해요. 이 이전 세대 모델 981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좌우 리어 램프를 연결하는 이 플라스틱 검정색 파츠죠. 원래는 이게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 최근에 등장하는 포르쉐 모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형 카이엔, 뭐 파나메라, 뭐 이런 모델들을 보면 전부 이 검정색 파츠를 통해서 좌우 리어 램프를 하나로 묶고 있거든요. 이 박스터 982 모델도 역시나 똑같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차가 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요. 기존에는 리어 스포일러와 리어 램프가 하나로 융합된 그런 디자인이 정말 그 981 모델의 백미였었는데 982로 넘어오면서 이런 검정색 파츠를 쓰고 또 리어 램프 안쪽에 광원 모양도 바뀌었죠. 최신 디자인으로. 요런 그 최신 디자인의 흐름을 추구하면서 원래 이렇게 하나로 싹 녹아 들어가 있던 그런 디자인을 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 상태로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기존에는 빨간색 테두리가 이렇게 빛을 밝히고요. 그 주변을 따라서 그 반사경이 달려 있었어요. 하지만 얘는 리어 램프가 좀 더 얇아지고 디자인이 바뀌면서 그 반사경이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여기로 자리를 옮겼죠. 다른 일반적인 박스터나 박스터 S와 달리 이 레터링이 지금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GTS 모델은 장식을 전부 검정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은색으로 들어가 있는 PORS CH 이 레터링도 원하실 경우에 검정색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선이 위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요 선 있잖아요. 선이 쭉 따라오다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살짝 꺾이거든요. 요 선을 조금만 가다듬어 가지고 위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매끈하게 싹 돌아나가게끔 여기를 살짝 손봐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배기구 팁도 지금 얘는 GTS이기 때문에 테두리를 검정색으로 칠했습니다. 물론 스포츠배기 옵션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트렁크도 한번 살펴볼까요? 뒤쪽은 여기, 앞쪽은 얘를 이렇게 당기시면 열립니다. 자, 뒤쪽은 뭐 예상했던 대로 넓진 않습니다. 바닥도 지금 딱 요 정도? 요 정도 깊이네요. 요 정도 깊이고 지름이 요 정도? 제 백팩 두 개 딱 들어가는 그 정도 크기네요. 그리고 뒤쪽에는 엔진오일과 냉각수를 보충할 수 있는 뚜껑이 달려 있고요. 앞쪽도 역시나 그렇게 넓진 않아요. 뒤쪽이 125리터였는데 앞쪽은 150리터로 한 25리터 정도가 용량이 더 큽니다. 공간 자체는 얘가 더 좁은데 깊이가 거의 제 팔뚝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 저런 데는 와셔액이나 브레이크 오일 뭐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뚜껑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거 GTS 출시 현장에서 트렁크를 이렇게 꽝 닫았더니 리플에 포르쉐는 뚜껑 그렇게 닫는 거 아니라고 어떤 분이 그 답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트렁크를 이렇게 살짝 눌러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18 박스터 GTS 운전석에 앉았는데요. 제가 앉으면서 낑낑거린 이유가 절대 나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시트 포지션이 워낙 낮아서 차에 약간 좀 기어 올라오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요 정도만 해도 다른
스포츠카들 혹은 슈퍼카들이랑 비교를 하면 타고 내리기 훨씬 더 편한 수준이거든요. 최신 스포츠카들이 이 벨트 라인을 높이고 지붕을 낮추면서 옆창문이 되게 조그매졌어요. 그래서 막상 차에 딱 앉고 보면 정말 무슨 벙커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바깥쪽 시야가 상당히 안 좋은데, 얘는 지금 컨버터블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일단 앉아서 딱 보면 시야가 상당히 좋아요. 이 팬더 어깨가 상당히 이렇게 불룩 튀어나와 있어서 모서리가 어디쯤인지 차의 그 사방 끝을 가늠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컨버터블 모델들이 이 지붕이 차지하는 면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A필러를 최대한 눕히거든요. 얘도 다른 세단이나 일반적인 승용차에 비하면 A필러가 상당히 누워있고 이마에 상당히 가깝긴 한데 답답한 정도는 아닙니다. 모든 포르쉐가 그렇지만 이 장식적인 요소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기능 위주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더군다나 이 981 이전 세대 모델과 차이점이 어딘지 찾기 쉽지 않을 정도로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나마 차이점을 찾는다면 이 송풍구 디자인, 송풍구가 기존에는 네모난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이 982로 넘어오면서 훨씬 더 동글동글한 형태를 가지게 됐고요. 기존에는 이 스포츠 크로노 다이얼도 일렬로 띡띡띡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얘가 뒤로 한참 물러났죠. 이 PCM이라고 하죠.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이 시스템도 최신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기존에는 이 베젤 부분이 턱이 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한 장짜리 평평한 디스플레이 패널로 딱 덮어버려서 훨씬 더 깔끔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상위 트림인 GTS 트림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장식적인 요소가 조금 더 추가가 됐죠. 가장 처음 눈에 띄는 게 이 알칸타라 마감재. 지금 여기 글러브 박스랑 그리고 이 시트 그리고 도어 트림 내부 이런데 전부 알칸타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가죽도 차체 색깔과 똑같은 빨간색 실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타코미터도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헤드레스트에도 보시면 GTS로 박음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눌러보시면 쿠션감이 있거든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장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긴 말랑말랑하고 여긴 딱딱해요. 여기쯤이 경계인 걸로 보이는데 여기 이제 그 가죽 안쪽에 들어가 있는 소재가 여기는 딱딱한 거고 여긴 말랑말랑한 쿠션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랑 여기랑 쿠션감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데도 쿠션감이 있는데 눌러보시면 정말 딱딱한데도 깊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다 돈이죠. 이렇게 되게 가느다랗고 높은 센터 터널, 요것도 요즘 포르쉐의 특징 중에 하나죠. 옛날 포르쉐들 보면 무슨 벽처럼 대시보드가 쫙 들어가 있고 여기는 되게 존재감이 미미한 정도의 센터 터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옛날 포르쉐들은. 근데 요즘 포르쉐들은 보면 이 폭은 넓지 않지만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어서 운전석과 동승석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널을 따라서 버튼들이 겁나 많이 달려있죠. 요즘 차들을 보면 전부 다 터치로 다 집어넣는데 얘는 아직까지는 물리 버튼들이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포르쉐 파나메라 신형 이런 것들을 보면 포르쉐도 이제는 이런 물리 버튼들을 전부 터치로 몰아넣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는 이런 물리 버튼들이 훨씬 더 선호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요? PASM 전자식 댐퍼의 감쇄력을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장비의 개입 정도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리어 스포일러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버튼, 그 다음에 스포츠 배기 버튼, ISG 버튼이 쭈루룩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더미 스위치가 있는데 사실 저 옛날에는 더미 스위치 상당히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기능들이 할당이 돼 있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도 크게 거슬리진 않아요. 포르쉐한테 너무 고하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차였어요. 이게 더우시치 이게 뭐야 이랬습니다. 달리 반론을 할 수가 없군요. 독일 차들이 보시면 벤츠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포르쉐도 그렇고 아마 폭스바겐도 그렇고 이 재터리를 상당히 좋아해요. 담배 피시는 분들도 차에서 담배 잘 안 피거든요. 근데 독일 차들이 유독 재터리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출신들의 차들을 보면 재터리 대신에 조그만 수납 공간을 넣는다거나 뭐 USB 포트를 달아놓는다거나 뭐 그렇게 구성을 하는데 독일 차들이 유독 아직까지 재터리를 달아주고 있어요. 포르쉐 타면서 여기다 진짜로 재 터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혹시라도 이런데 담배 불빵 생기면 어떡해. 돈이 얼만데. 한 가지 조금 이상한 건 얘가 지금 기본 가격이 1억 1,000만 원이 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수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동을 걸어서 보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온도 버튼, 풍량 버튼, 그 다음에 풍향 버튼이 다 있는데 오토 버튼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온도를 설정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포르쉐에서 봤을 때 기본형 공조장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네요. 근데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이건 옵션이 아니고 기본으로 넣어줘야지. 그렇죠. 근데 포르쉐가 워낙 그 옵션질 대망이라는 사실을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원하시는 분들은 돈 더 넣고 다시겠죠.
자, 그럼 이번엔 뒷자리로 한번 가볼게요. 아, 뒷자리가 없군요. 재미없었나요? 너무 오바스럽게 리액션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소리를 한번 들으시면 정말 그 전기차에서 느낄 수 없는 시동 거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행위인 것처럼 무슨 의식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야, 정말 하루 종일 시동만 껐다 켰다 할 수도 있다고 하면 그건 뻥이겠죠. 자, 그리고 누가 스포츠카 아니랄까봐 도어에 달려있는 맵 포켓도 정말 조그맣죠. 뭐 요 정도 핸드폰 2개랑 지갑을 넣으면 딱 차는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는 근데 고급차들이 보통 이렇게 펴지는 방식의 맵 포켓을 가지고 있는데 용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고급차답게 이 안쪽에 마감재는 포장을 해놨네요. 만약에 포르쉐 정도 되면서 만약에 이쪽이 그냥 플라스틱 마감이다 그러면 무엇을 넣더라도 달리기만 하면 다 왔다 갔다 하겠죠. 뭐 별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뒷자리가 없는 로드스터를 타고 가시다가 고속도로 달리시다가 막 졸려. 그러면 의자 눕히고 자야 되잖아요. 과연 등받이는 얼마나 눕혀지는지 한번 해볼까요? 뭐 별건 아닌데 조금씩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과연 잘 수 있을까? 지금 의자를 가장 앞으로 밀고요. 등받이는 가장 뒤로 눕혔습니다. 이 정도면 잠깐 눈 붙이기 충분하네. 편하다. 이렇게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